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내일인가요? 예. 이제 다시 국회의원으로 네. 자리바뀜 하십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던데 왜 예. 저는 이렇게 험난한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예. 그게 미친 듯이 야당 의원이 정권을 향하여 투쟁하다 보면 네. 불이익도 당하고 그런 거라 네. 감수합니다. 네. 자, 어제 나온 충격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고 저녁부터 단독 뉴스가 사방팔방 쏟아졌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가 구교용, 김은지 두 기자를 통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쭉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인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종섭 장관하고 모두 4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고 예. 수사 기록이 회수된 8월 2일 예. 3차례나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상 박정훈 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8월 8일 또 통화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우선 첫째는 군사법원은 왜 네. 국회 표결이 끝난 직후 자료를 풀었나? 이게 단순히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였냐? 네. 아니면 군사법원이 눈치 보기 한 거냐? 예. 왜냐하면 이게 어제 법원으로 넘어왔다고 해요. 예. 이 자료가 예. 넘어왔다고 네네, 맞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어제 표결 끝나고 언론사에 전달됐다. 지금 네. 이런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예, 예. 근데 군사법원이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한 거냐, 눈치 본 거냐, 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게 지금 굵게 두 개입니다. 네. 네. 하나는 브리핑 전. 또 하나는 이첩 전후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브리핑이 예정된 시간이 예. 7월 31일 12시 이후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라고 추정되는 여기까지는 추정이에요. 예. 여기는 0080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는. 네. 여기에는 11시 54분에 통화를 합니다. 예. 그래갖고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과 2분 48초 통화한 이후 예. 정확히 14초 후에 참모의 전화로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네. 브리핑 취소를 지시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브리핑 취소의 주체가 대통령이냐 예, 이런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중요 시기마다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네. 자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예. 요때 윤석열 대통령의 사가에서 쓰시던 네. 폰으로 예, 검찰총장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 제가 그렇죠. 확인했더니요, 예. 진짜 맞더라고요. 맞죠. 그럼 그 번호로 네, 런종섭에게 네, 전화를 합니다. 예. 3차례 했다고 하고 플러스 1을 했다고 네. 해요. 나중에. 근데 그 3차례 전화 후에 벌어진 일. 예, 그러니까 요 이후에 이제 항명죄로 박 대령이 네. 예. 네. 조사받게 입건이 되는 돼가지고 겁니다. 조사받고 지금 재판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 저는 이 전화를 누가 했을까 두 번째 전화 예. 이게 저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은 기록도 남지 않는 비밀폰이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왜 개인 전화로 했을까 대통령이?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화는 도대체 누가 했을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제3의 관계자가 이종섭 장관에게 체리따봉도 연상되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능성. 네. 와, 이거 충격인데요. 아니 그냥 이건 제 내피셜인데 내피셜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도 그런 비밀이 유지되는 폰이 있을 텐데 네. 두 사람이 대통령의 개인 폰으로 하고 네. 이종섭 장관은 참모의 전화를 주로 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화로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 이종섭 이해가 가요. 네. 어쨌든 알리바이가 필요해 이 사람. 네, 네.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했을 텐데 예. 왜 대통령이 비밀폰을 놔두고 기록이 안 남는데 그건 예. 왜 그 사가에서 쓰시던 폰으로 합니까? 그 폰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혹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화를 가지고 참모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이 대통령 후보들은 본인이 직접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근데 네. 참모들이 보기엔
그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예, 소비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폰을 참모들이 관리하려고 애쓰는데 사실 참모들에게 이 폰을 맡기는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의심하는 관계잖아요. 네, 아무리 네. 친해도 예, 이렇게 예. 저렇게 예.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폰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가 관리하냐? 예. 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가 가장 접근성이 높겠냐? 혹시 김건희 여사라고 의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님한테 예. 왜 밉보였는지 네. 대선 끝나고 김건희 팬클럽이 예. 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억지로 제가 위기에서 모면한 입장이고 예. 그리고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예. 많은 기자들이 예. 그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왔으나 예. 제가 설마 그렇겠느냐? 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가겠느냐? 예. 그럴 리가 없다. 예,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건은 저희가 뭐 조만간 김정민 변호사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계속 팔로우를 저희가 이제 초반부터 취재 편의점 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건에 네,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기어이 어제 그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22대 네, 네. 과제로 넘어왔어요. 네. 민주당 어떻게 싸울 예, 계획이십니까? 오늘 최고위 논의, 네. 사전 논의 이거 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예. 당론으로 발의해서 처리하겠다. 아, 그리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최고위 발언에서 예, 그 원구성 협상 등 예.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예. 국민적 시각에서 예.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6월 5일이 국회의장 뽑는 그렇죠. 날이고요. 예, 6월 7일이 예, 이제 상임위 구성하는 날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간과했던 거. 예, 6월 5일 날 국회의장을 뽑는데 의장이 없잖아요. 네. 임시의장을 선출합니다. 네. 관례가 뭔지 아세요? 관례가 뭐예요? 최다선 중에 고령자. 그러면 추미애 추미애 의장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임시의장 추미애. 아, 임시의장은 추미애 의장이 하시고 그다음에 근데 본의장은 우원식 그건 할수 의장이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절차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 추미애 의원 다음으로 네. 선수가 높은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주호영 의원이라고 합니다. 아, 주호영 의원이요. 근데 나이가 추미애 대표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추미애 대표 아, 추다르크 같아요. 역사에서 아이콘이다. 고비고비마다 예. 예. 추미애 화이팅. 그러네요, 정말. 예. 하여간 6월 5일 날 의장 선출을 하고 그러면 6월 7일 날 상임위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개의하지 않고 국민적 시각에서 해결하겠다. 처리하겠다. 그게 방침입니다. 어제 그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야칠당이 함께 연대해서 최혜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연대 1호 법안하면 되고 예. 민주당은 사실을 1호를 25만 원 지원을 네네, 하겠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건 민주당하고 예. 연대 법안으로 이거 하고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좀 유연하게 예. 이걸 실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실용 정당이 되는 거 웃기는 거고요. 예. 그 실용 정당 최근에 주장하잖아요. 예, 누가. 예. 근데 그 실용 정당 하자는 무슨 뜻이냐면 예. 민주당 강령 1호의 1. 예. 지금은 뭐 우리가 조국의 평화와 뭐와 예, 뭐 이런 예. 건데 그거 다 빼고 1 실용을 지향한다. 이렇게 늦자는 의미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예. 되죠. 그래서 일 처리를 실용적으로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래서 예, 예. 민주당은 민주당의 1호 법안 각자 다 낼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내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이잖아요. 그래서 다 낸다고 내고 하고. 연대 1호 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찬성입니다. 예. 그리고 법안들 동시다발로 내서 그럼요. 또 처리하면 예, 예. 되는 예,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거를 꼭 뭐 1, 2, 3, 4 줄 세워서 순번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 필요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권위주의적 사고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잘라버려야 되고 네. 그리고 이래서 법사위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누가 합니까? 저는 뭐 지금 뭐 누구야 박주민 의원도 잘할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은 좀 더 잘할 것 같고 예. 전현희 의원도 잘할 것 같고 예. 다 잘할 것 세 같습니다. 명이 지금 3파전입니까? 예, 지금 3파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뭐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언론사안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가요. 네. 지금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민주당 탓이다. 그러니까 그게 전 민주당, 정부 탓하다가 요것만 읽어줄게요. 예, 예. 민주당이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을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무릎을 꿇고 네. 방송장악금지법 따위 다 포기하고 네. 그리고 들어와서 그냥 5인 체제 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방송장악하겠다는 취지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들러리 서라. 예. 들러리 서면 우리가 예. 5명으로 해서 예. 공영방송 이사 예. 재선임해서 8월 달에 MBC 장악하겠다 이 소리예요. 예.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민주당이. 안 하죠. 예. 왜냐하면 네. 그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인데 법원에서 계속 네. 2인 체제가 문제 있다. 네. 근데 본안에 가서 다뤄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사님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최근에 KBS 같은 경우에는 뭐 박민 사장 고발한 거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도 내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KBS가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벌어지네. 뭐 진행자가 바뀌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더 라이브 같은 거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뭐 KBS 9시 뉴스 앵커가 뒤바뀌고 뭐 이런 등등해서 방송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데, 이 자체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류희림 위원장이 별의 네. 별 우리가 보기엔 해괴한 네. 정말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네. 내 뒤엔 검사 대통령이 있어. 검사 대통령에게 검경이 장악됐어. 네.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똑같은 네. 맥락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맥락이다. 지금 검경에 네. 합법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검사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검언 독재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 예. 그다음에 언론 개혁하면 검언 독재 무너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방송장악 들러리 서라, 민주당 절대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언론장악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트랙으로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를 들면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네. 최민희 당선자실에서 따박따박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법적 조치할 겁니다. 예. 제가 이들의 논리가 부적격인 최민희를 니네가 추천하지 그렇죠. 않았냐. 예.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건다. 근데 그게 구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네. 제가 부적격이라면 네. 이동관 위원장이 왜 패키지들을 얘기합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만 저를 부적격이 아니라고 보고 국힘은 부적격이라고 봤단 말입니까? 예. 게다가 그런 인상 비평으로 예. 이런 중요한 방통위원 자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 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님들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저 부적격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적격 네, 네. 아니다 이렇게 예.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사실 해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네. 보도에서 법제처가 최민희 위원을 부적격 판단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어요. 새벽에. 예. 관련해서 법제처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뭐 제작진 준비되면 그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이후에 후속 작업도 있었죠. 제가 예. 언론중재위원회에 예. 이거 제소했습니다. 아. 그래갖고 동아일보가 예. 이 정정보도문을 개정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예, 것에 예. 대해서 정정 보도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난해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이어서 임명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예.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게다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아니 요 미디어 특위 요 성명서. 예. 그다음에 이상휘라는 분이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당선인입니다. 당선인인데 이분이 혹시 그 첫 청첩장이잖아요. 예, 청첩장. 네, 그런데 그거보다 예. 방심위원을 하다가 윤석열 캠프 들어가기 위해서 방심위원 사퇴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에게 예. 제가 국회 나가려고 방통위원 그만뒀다는데 제가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고 네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참고로 좀 설명을, 청첩장이 무슨 일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상휘 당선자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본인 자녀의 결혼식에 뭐 무슨 뭐 화환도 뭐도 받지 않겠다라면서 날짜
장소 이런 것까지 메시지. 다 메시지를 막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를 한 거예요. 시민들에게. 기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신 거다라는 네.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지난 작년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추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거는 이견은 없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유보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미디어 투기는 그럼 왜 이런 그물을 치냐? 네. 5명 체제가 민주당 탓이다.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 네네. 이거는 네. 김홍일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홍일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한 예,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물을 전략이다. 치는데 거짓말로 그물을 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김홍일 위원장은 저는 계속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일단 YTN 민영화를 그렇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 자체가 문제고 법원에서도 네. YTN 판결을 가지고 또 아전 인수하던데 예. 거기 보면 본안에서 이 2인 체제에서 이걸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본안에 가서 다퉈라. 다퉈라 예. 이건데 예. 그러면 인용했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뜻이라는 거고요. 네. 법원이 계속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네. 2인 체제의 책임이 누구냐가. 네. 이거 그러지 마시고요. 예. 저 임명 안에서 2인 예. 체제 유지된 거고 예.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예. 왜 거짓말들 하십니까? 사실 방통위원이 됐더라면 네. 국회의원 안 하셨겠죠. 저는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방통위원이 개인적 안위와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좋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시간이 오늘은 많지 않기 네, 때문에 그 류일임 방심위원장 구글 방문과 관련해서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독 하셨어요. 하게 유일하게 됐습니다. 구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의원실이 됐습니다. 네. 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단독부터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세히 핵심이 류일임 네. 위원장이 구글에 가서 부사장을 만나요. 네. 그래서 이 부사장과 예. 책상을 꽝꽝 치는 영웅담까지 그러니까요. 소개되면서 회의 때. 예. 회의 때 책상 꽝꽝 쳤다는 게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랬습니까? 왜 삭제를 빨리 안 하십니까? 이랬다는 것이 영웅담처럼. 예. 그렇게 처음에 알려진 것이고요. 예. 그런데 거꾸로 보면 네. 외교상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글이 네. 방심위가 유해 콘텐츠라고 생각되는 걸 빨리빨리 삭제해달라 네. 요청했고 삭제해주기로 약속받았다.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약속 받았다. 방심위가 알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글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죠, 유튜브가. 예. 그러면 구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는 예. 표현의 자유를 가장 핵심 가치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권력자와 언론 권력자와 뭐 방송 권력자만 이 언론을 장악했는데 유튜브는 시민의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그렇게 유해 콘텐츠를 마구 삭제하기 시작하면 유튜브는 사실상 존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컨대 편의점도 다- 이게 유해 콘텐츠라고 신고해서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삭제 빨리 삭제를 빨리 해줘 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라고 주장을 하는 방심위가 거죠. 발표를 했죠. 그렇죠. 사실 예. 보도자료 형식으로 그런 요지를.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맞냐 이게 말이 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 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하면 예.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청소년의 성문제나 이런 거는 해주는데 네. 예. 정치적인 문제는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상하다. 예. 그래서 지시를 했죠. 예. 구글에 빨리 메일 보내세요. 예. 다행히 저희 의원실에 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에서 3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디 유명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비서관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조석기 메일을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코리아로 연락을 해요. 네. 근데 또 저희 의원실에 2-3명 예. 중독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통화를 한 거예요. 구글 쪽하고. 네, 핵심 사안이 뭐냐? 네. 유일임 위원장이 만난 사람은 유튜브 담당 부사장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I 담당입니다. 만난 사람이 유튜브 담당이 아니라 AI 담당. AI 담당을 만나서 유튜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머나. 그리고 와서 이렇게 책상 꽝꽝 치고 무용담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엉뚱한 그래서 사람 만나서? 저희가 이런 답변을 받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담당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기도에 부지사가 많아요. 근데 네. 그중에 경제부지사 뭐 있는데 네. 경제부지사에 할 얘기를 예. 지역균형 뭐 이 담당 예. 예를 들어 평화
부지사에게 예, 하면 예. 이평화 부지사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고 예. 끝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그렇게- 일이 아닌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유튜브와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자고 요청이 왔다. 예. 그 외국 나가기 예, 전에 예, 놀러 예. 가기 전에. 그런데 그 구글에서. 구글에서 그래서 예. 구글이 협의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예.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창피한데. 공공기관장이. 그러니까 이게 딱 윤석열 대통령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외교에서. 아. 저는 딱 느낌이 와. 아니 어쩜 이렇게 그러면 갔다 똑같을까? 와서 책상 꽝꽝 치고 내가 이렇게 빛나는 성과를 가져왔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입니다. 이번에도.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구글 방문은 구글의 재발 방지 약속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두지 못한 쾌거다. 예, 민주당은 살인 영상 같은 불법 유해 영상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노출돼도 좋다는 말이다. 아, 그건 이렇게 각을 지금도 세웠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네. 유해 콘텐츠 지정할 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예. 저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런 사고가 뭐냐면 예. 류일임 위원장도 네. 오프에서 네. 방송사 규제하던 시각으로 유튜브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유튜브도 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는 거.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규제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예, 소위 예.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이제 예. 유튜브와 대한 매체들이 예. 주류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네. 공영방송 KBS 하나 잡으면 된다. 공영방송 YTN 하나 잡으면 정권이 성공한다. 이런 예.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예. 지금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 쪽의 얘기가 보수 쪽 사정에 밝은 사람들에 따르면 YTN 아침 라디오 진행자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론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어요. 잘 안 그러니까요. 됐다. 안 됐지. 그래서 더 센 KBS의 보수 유튜버로 고성국을 보냈다. 예, 보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런데 되나 보십시오. 잘 안 되고 있다. 되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KBS, YTN 뭐 몇 개 장악하면 네. 정권이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군부 독재 영원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도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에도 또 광장에서 집회가 있죠. 예. 민주당. 그러니까 예. 하여간 제가 토요일 날 보기에는 합니다. 네. 토요일 날 또 하게 되는 네, 또 거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식의 국민을 우민화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안 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저 민주당은 네. 너른 국민의 바다에 나가서 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예고하셨습니다.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이라고 당연합니다. 보십니까? 근데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예. 법을 맨 처음에 방송 3법 근본적인 법 예. 발의를 해야 되겠죠. 예. 당론으로 발의를 하게 될 예. 거고요. 예. 그래서 언론 개혁 TF가 구성됐습니다. 한준호 단장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당론을 만들 거고요. 예. 그 개별 의원들은 발의해도 되죠. 그건 예. 자유니까. 그걸 예. 다 총합해서 당론을 만들고 예. 당론을 만들면 그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고 네.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네. 이건 뭐 그쪽에서 해봤자 신속심의 안건 지정 정도로 네. 절차는 조금 단축될 수도 예. 있고 그다음에 통과되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거부권 나에게 건의해달라 뭐 그 얘기 그랬잖아요. 요약하면 예, 예. 하겠죠. 네. 그럼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제의를 요구하면 또 이제 다시 제의를 하기 위해서 애쓸 텐데 네. 이렇게 거부권 이게 거부권 투정도 아니고 대통령이 예. 그러다 보면 네. 쌓이는 게 있겠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요구할 일, 국정조사 해야 될 일, 이건 네. 방송 장악은 국정조사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예. 검찰에 고발하는데 검찰이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럼 특검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러면 분류해서 다시 특검. 가게 될 겁니다. 갈 길이 머네요. 국정조사 멀지만 갑니다. 멀지만 간다. 네. 예. 그래도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불려 나와야 될 대상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국정조사 이게 규모가 예. 방송 장악 국정조사. 예, 예. 그러면 여기에 KBS, MBC, YTN, 예. EBS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 관계자 모조리인데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방송 장악 방송을 길들이는 뭐라 그랬다? 방법은 아는데 안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줄 방법을 예, 그럼 누가 아는데 했나? 여기서부터 의지도 시작돼야죠. 없고 뭐 생각도 없고 뭐 방법은 잘 안다고 했어요. 그래 그 방법을 잘 아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그러면 거냐? 누가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따져야죠. 그래서 그 핵심 인물을 찾아가는데 예. 그거까지가 목표죠. 예. 그다음에 예. 이동관 당연히 해당되고요. 예. 그다음에 방통위 관계자들 이동관. 다 예.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금 뭐 어디 있어요? 이분은 뭐 그냥 몰라요. 대통령 뭐 그 모르겠어요. 언론특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네, 그래갖고 예. 그분은 사실상 탄핵된 거죠. 탄핵 몇 시간 전에 그만둬서. 그만둬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예. 너무 많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네, 네, 네. 유일임 당연하고요. 예, 이동관, 김홍일 당연하고요. 예, 이상인까지 예, 다 당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EBS는 검찰까지 불러야 될 판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4월 예. 24일 날 이사장을 파면한다. 네. 의결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2주 전쯤인가 맞아요. 일주일 전쯤에 공개적으로 네. 그랬더니 안 했어요. 예, 안 하고는 검찰이 개입했잖아요. 그럼 이게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이 갑자기 압색한 이유가 뭔지 해서 그때 압수수색 나온 네. 그 압수수색을 결정한 검찰 담당자까지 불러야 예. 될 사람이 너무 많죠. 예. 아, 과방위 초반이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일이 많고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영원히 국회의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고 확실하게 초장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지지 않아요? 내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아이고. 내일의 찬란한 조국의 미래가 아니라 네. 내일의 나의 거취. 예.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최고위원은 뭐 돼도 되죠. 당 대표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해야 돼. 예. 뭐 나는 다음에 반드시 당선돼야 돼. 예. 이게 목표면 예. 그 싸우기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고민정 의원 그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제가 유일하게 예. 그것도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종부세 얘기가 나오는 그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무리 비싸도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게 시작이었다라는 언론 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거지로 갖다 맞춘 거고요. 지금 예. 기자들이 글 쓸 때 생각 예. 좀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종부세 폐지와 예. 종부세가 원칙을 잘못 적용해서 일부를 예. 고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박찬대 예. 의원. 그게 예. 같습니까? 그 고민정 의원은 이거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고민정 의원은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아하. 보수 언론은 민주당의 분열책으로 최상병으로 모아지고 개혁으로 모아지는 이 전선을 네. 흐트르기 위해서 쓰고 있어서 네. 하긴 뭐 그래봤자 뭐 국민들이 믿지도 않고 예. 뭐 그렇지만 네. 그래서 길게 얘기는 하면 곤란한데 네. 일단 고민정 의원의 글을 다 읽어보면 그분은 민주당 내에서 이념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념투쟁? 종부세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이념 정당에서 실용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인데 예. 섹시한 종부세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예. 저는 종부세 결과적으로 막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폐지하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경강부회하면 안 되고 네. 왜 문재인 정부에서 네. 경제 민주화로 예. 그다음에 빈부격차 해소책으로 예.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종부세가 네. 이렇게 뜨거운 논란에 초점이 됐냐. 예.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종부세 자체가 문제인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유세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예. 이게 왜 종부세였나. 네. 이건 부동산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이게 맞았나 틀렸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박찬대 최고가 얘기한 게 이건데 기준을 종부세 예. 과세 기준을 이재명 대표도 실거주 이 두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하면 안 되지 않냐. 예.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 종부세 부과 기준. 네. 그럼 원칙적으로 기준을 잘못 선정한 거야. 이거부터. 세 번째는 네.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를 때 예.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부과를 같이 했어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라면 상관이 없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세가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내던 사람이 예. 1억을 내게 5천만 원 내게 됐다고 네, 해보세요. 네. 과세 저항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시기적으로 예. 부동산 폭등 시기에 예.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추진한 이것이 과연 옳은 실용적으로 잘한 것이냐. 에 대한 점검이 핵심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념이 아닙니다. 예. 실용적으로 잘한 것이냐. 이거 따져볼 게 많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취지였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일부 언론이 쓰면서 고민정의 폐지하자 그러고 최민희가 반발했다고 쓰는데 반발의 단어가 뭔지 내용이나 아시고 쓰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반발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최민희도. 그러니까 저 보수 언론들이 고민정과 최민희라는 두 사람의 대립 갈등을 소재로 섹시하잖아요. 예, 제가 예. 그 고민정 의원은 의원. 친문의 상징처럼 예. 반명 비명의 의원님도 친문 아니에요? 저 친문이 저는 친문의 원조인 친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비와 말하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권양숙 여사님이 가장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어려운 시기에 네. 꼬박꼬박 찾아가고 노무현 정신을 방송에 나와서 구현하려고 애쓴 사람. 예.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 예, 욕 예. 먹어가면서 친노 강경파로 의정활동 해준 사람. 예. 그렇게 이제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달려오는 예. 사람. 그 중에 제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전 친노 핵심입니다. 이번에 여하튼. 저는 선거 때도 저는 친노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구현할 최민희에게 펴주세요. 마지막이 이거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관심의 거리가. 네네. 그런데 그러시려면 저의 철학적 배경이나 그런 거 좀 이해하고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론 투쟁을 20살부터 해온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종부세 논쟁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도록 마무리하는데요. 하고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다수가 이런 논의는 전략기획 단위에서 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지도부가 개인적인 발언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아. 우상호 의원이 예. 지적했더라고요. 지적이 공개적으로. 있다. 아니 네. 했어요. 그 CBS인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예. 그거는 맞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한 1시간 한 거 요약본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콤팩트하게 오늘 30분 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